만나면 좋은 친구 MBC. 꽃샘추위도 물러나고 화사한 봄꽃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봄을 맞아 한껏 생기를 머금은 꽃농장에서 봄 기운을 만끽해보고 예쁜 꽃을 입으로 음미하는 꽃차와 꽃피자까지 부여로 오감만족 꽃나들이를 떠나봅니다. 이 향긋한 꽃냄새 뭔지 궁금하시죠? 향기의 주인공은 바로 프리지어입니다. 초록의 줄기마다 올라온 노란 꽃망울이 저를 반겨주는 듯한데요. 진짜 향 너무 좋다. 냄새 좋은 건 알겠는데 일손이 바빠서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네, 갈게요. 내가 도움이 될란가?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수확하지만 지금 이 봄 가장 많이 수확하는 꽃은 봄꽃의 대명사 프리지어입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맞으세요? 네네. 왜 이렇게 젊으세요? 아니 피부가 탱탱해 보이시는 게 뭔가 20대 후반, 3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저 30대 초반입니다. 귀농한 지 7년 됐어요. 와, 되게 젊은 나이에 귀농하셨구나. 네네. 이게 정말 7년차 청년 농부에게 프리지어 수확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특이하게도 꽃이 채 피기도 전인 봉오리 상태에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핀 꽃들도 있는데 왜 굳이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봉오리 상태로 받아서 직접 집에서 이제 물꽂이를 하면 이제 피는 것도 보고 오래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봉오리 된 상태로 작업을 해갖고 나가고 있어요. 아니 제 눈에는 이 꽃들이 예쁘지만 상품 가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핀 거는 상품 가치가 되지 않아요. 난 이거 꺾을 뻔했네. 말뚝 조심하세요. 줄기의 길이는 약 30cm로 일정하게 잘라줘야 하는데요. 자를 때마다 상큼한 프리지어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진실하네. 이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줄기가 진짜 튼튼해 보여요. 제가 동계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동계 훈련이요? 네. 아니 무슨 꽃들을 동계 훈련을 시켜요? 원래 운동을 했었었는데 귀농 전에 저 역도 했어요. 잠깐만, 역도요? 네. 그 장미란 선수? 네네. 큰일 났다. 저 열심히 할게요. 사람은 열심히 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 잠깐. 어떤 거야? 어디야? 중학교 때부터 역도를 시작한 개정은 대표. 수많은 메달을 휩쓸며 졸업 후 실업팀에서 활약했지만 잦은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솜씨 보시면 운동도 엄청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보면 메달 막 이만큼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 보다. 맞나 보다, 맞죠? 그러면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셨네. 운동을 그만둔 딸에게 어머니가 꽃농사를 권유하면서 시작된 제2의 인생. 개정은 씨는 전국 각지의 화훼 농장을 찾아다니며 꽃 재배 방법부터 배웠습니다. 처음엔 좀 만만하게 봤는데 이건 막 소음도 너무 가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왜 농사 짓는 분들 고충을 좀 알겠더라고요. 또 다른 온실에서는 유칼립투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꽃 장식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 시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훑으셔가지고 향 맡아보세요. 와, 되게 새콤달콤한 향이 나네요. 이제 유칼립투스 중에 블랙잭이라는 종류인데 비염이 있으시거나 뭐 이제 기관지 적으신 분들은 이제 머리맡에다가나 아니면 이제 가랜드로 해가지고 방향제로 쓰시더라고요. 사장님 예전부터 준비를 오래 하셨나 봐요. 꽃에 대해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견학도 많이 다니고. 현재 무려 18동의 하우스를 운영 중이라는 개정은 대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땀 흘린 만큼 결실을 안겨주는 농사일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요 꽃농사가 쉬우세요? 아니면 운동이 쉬우세요? 농사요. 진짜요? 네. 왜요? 운동 같은 경우 할 때는 메달 압박감 때문에.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메달 따오라고 시키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꽃 농가를 틀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저거 하면 이제
최고는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스스로에게 메달을 준다면? 지금은 2관왕? 응. 앞으로 이제 3관왕을 향해서 가야죠. 열정부자 개정은 씨가 수확한 꽃들은 모두 직거래로 판매되는데요. 힘든 농사일을 도와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들. 하지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 거 저거 한지도 모르고 꽃농사 하면 꽃을 보는 거니까 너무 좋잖아.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꽃하라고. 근데 막상 어머니까지 같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처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했지요. 내가 미쳤다고 애를 농사를 시켰나. 아침부터 솔직히 힘들잖아요. 12시간, 13시간이 힘든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해요. 꽃을 심고 수확해 판매를 하기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보란 듯이 농장을 일궈내는 딸의 모습이 어머니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락부락한 성격만 봤지 이렇게 다듬고 하고 심고 하는 걸 못 봤었으니까. 말 제대로 한다. 메달로 치자면은 10개? 10개 주고 싶어. 금메달 10개. 금메달 10개. 바벨 대신 꽃을 든 개정은 대표. 스스로 일군 인생 이막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건데 이제 개정은 하면 꽃, 꽃 하면 개정은. 그거야말로 꽃의 국가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개정은 농부 꽃 국가대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꽃농장을 나와 찾아간 곳은 드넓은 마당이 있는 부여의 한 카페입니다. 오, 여기도 꽃하우스가 있었네요. 네, 직접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따스한 온실 안에서 화사하게 물든 색색의 봄꽃들,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 전해집니다. 여기 앞에 화단에 심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요, 심는 꽃이 아니고요, 직접 먹는 꽃입니다. 이곳에서는 꽃을 재배해 음식에 활용하는데요. 피자에 토핑으로 식용꽃을 올리고요. 잘 말린 꽃은 한 잔의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향이 되게 좋다. 메리골드 꽃차부터 마셔봅니다. 그 치약 가글하고 났을 네, 때 그 네. 알싸함이 입에 남아있어요. 예, 약간 화한 느낌이 가지고 있고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아, 정말요? 예, 저 나이 되면 이제 좀 침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즐겨 하시는 분들 계세요. 눈에도 좋아요? 네. 다음은 봄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목련꽃차입니다. 기품이 넘치는 목련꽃, 그 맛은 어떨까요? 사실 눈으로도 벌써 봄을 본 것 같은데 입에 들어오니까 봄을 마시는 느낌? 향긋함이 진짜 은은하게 너무 좋은데요?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지만 꽃차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화하기 전 시점을 잘 맞춰서 겨울을 이기고 난 그 좋은 효능을 간직하고 있을 때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약간의 배움이 필요하겠죠? 아, 이게 뭐 그냥 무조건 딴다고 꽃차가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예. 지나가다 본 꽃은 네. 많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두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꽃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펜지꽃과 싱그러운 채소들이 토핑으로 올라간 펜지 샐러드 피자입니다. 뭔가 이 피자에 꽃도 피어있고 딸기, 뭐 토마토, 과일까지 막 싱그러움이 펴있으니까요. 하나의 꽃 같아요, 큰 꽃. 꽃밭이요. 꽃밭, 네. 맞아요. 꽃피자, 진짜. 네. 이렇게 모아서. 네. 아유, 잘 드시네요.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와, 맛있다. 페스트리 도우로 만든 고르곤졸라 피자 위에 꽃과 채소, 과일을 올려주면 한 송이 꽃처럼 예쁜 꽃 피자가 완성됩니다. 딸기, 채소, 뭐 이런 싱싱함, 달콤함, 막 여러 가지 맛이 섞여 들어오니까 뭔가 꽃맛이 딱 특이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상상해보면 이렇게 조화로운 맛이 꽃맛일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꽃을 품은 피자와 샐러드를 먹으니까 봄이 제 입속으로 풍덩 빠져드는 듯합니다.
펼쳐지면서 이제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잠시 시간 내서 밖으로 꽃나들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부여에 오셔서 눈으로도 즐기시고 입으로도 꽃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입에 양보하세요. 그리웠던 봄이 화사한 봄꽃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싱그러운 빛깔과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에 마음까지 설레는데요. 봄꽃을 눈과 입으로 음미하며 이 봄과 하나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평화롭고 온화한 도시 순천. 너그러운 자연의 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늘하늘 피어나는 봄꽃처럼 우리네 마음속에 희망이 샘솟는 계절. 순천만 국가정원은 축제의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어느덧 박람회 개막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서 마주할 박람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또 노력이 스며들어 완성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원박람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조직위원회부터 찾아가 볼까요? 이곳에 정원박람회 심장 조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직접 두 눈으로 좀 봐야겠어요, 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위원회는 11개 부서에서 104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와 산림청 등 다른 기관에서 파견 나온 이들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의 집합체죠. 회의 중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회의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 박람회를 앞두고 각 팀마다 협업상 회의 중이었어요. 그러시구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발로 뛰어서 국가의 날 그리고 지자체의 날 이렇게 유치하는 거였는데 목표가 70개였는데 거의 달성했습니다. 지금. 네. 옆에 계신 분은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홍보 마케팅 팀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 관리나 500 광고 같은 부분에서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좀 퇴근을 빨리 못하는 거. 여기 있는 분들이 갑자기 끄덕끄덕 하시면서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너무 힘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직원들이 매일 11시, 12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픈되면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해놨던 그런 감정이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끝까지 좀 수고해 주시고 성공적인 개막 또 정원박람회 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정원박람회 화이팅! 많은 이들이 찾아올 정원박람회장인 만큼 안전하게 머물고 휴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겠죠. 너른 정원박람회장 곳곳을 누비며 막바지 안전점검에 여념이 없는 이분, 환경안전부의 조석현 부장인데요. 매 눈으로 꼼꼼히 점검하는 게 요즘 그의 일상입니다.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정원박람회장에 올 거란 말이죠. 안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좀 계세요? 2013년에 비해서 우리 면적이 워낙 넓어졌습니다. 한 3배 정도 넓어졌는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2013년 방식으로 안전요원으로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스마트 피플 카운팅이라고 실내 시설이라든가 수상 시설 등의 관람객 인원을 AI 방식으로 사전에 막는 그런 시스템도 좀 저희가 도입을 하고요. 네. 통신사 데이터 기반 그 인파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좀 도입을 해서 인파
가 몰리는 지점을 사전에 좀 막고 개장하면 드론이 하늘을 계속 지금 상공을 촬영하면서 그런 비상 사태를 감지하고 그 관람객 밀집을 사전에 막는 그런 역할도 좀 제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공간이 뭔가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 주시는 것 같아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장권 사전 구매액이 54억 원을 넘을 정도로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국을 누벼온 주역. 관람객 유치부도 만나볼까요? 오,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들 뭐 하고 계시던 중이세요? 우리 정원 박람회 초청 펜트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 유치 관람객 목표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투어하는 내용을 여행 상품으로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소개함으로써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이게 이제 세계 속에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여행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다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막을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최선을 다하는 동안 순천 시민들도 정원박람회를 도시 전체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순천을 찾는 관람객들이 행복한 기억을 안고 가도록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네네네. 저는 우리 순천시 여성 지원 민방위대 대장 서경화입니다. 잘 찾아왔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 민방위 대원들과 함께 노인복지회관에 보낼 간식을 만들고 있는 서경화 대장님. 그녀는 밥을 먹고 숨을 쉬듯 자원봉사의 삶을 실천해 왔는데요. 2012 여수세계 박람회, 2013 정원 박람회 등 지역의 굵직한 축제 현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랜 시간 봉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얼마나 오래 오신 거예요? 네, 지금 한 30년 됐어요. 30년 동안 제 나이만큼 지금 봉사를 해오신 건데 10년 전에 2013년 정원박람회 때도 봉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동문 게이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버스 안내해서 우리 순천만 정원 안으로 넣는 그 안내 봉사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또 10년 동안 쭉 이어오신 건데 올해 2023 정원박람회에는 또 어떤 봉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동문으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실내 식물원이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거기서 저희들이 실내 정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또 그 옆에 수유실까지 같이 안내 봉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10년 후에 다시 열리는 이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순천 시민으로서 엄청 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지금 준비가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기대가 크고 해서 온 국민, 온 세계에 너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전 국민들 또 전 세계인들에게 순천으로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이 엄청 준비 많이 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로 놀러 오세요. 꼭 오세요. 도시 전체가 축제 준비로 떠들썩한 순천. 곳곳에서 열정 넘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박람회 홍보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누구세요? 저희는 2023 홍보단 인류 플래너입니다. 인류 플래너! 저희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시민 붐업을 위해서 24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PT로 정원박람회의 역사와 비전과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홍보의 일환으로 이렇게 거리에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이거 같이 할까요? 그럼요. 정원에 삽니다. 인류 플래너들의 열정에 화답해주는 인류 시민들. 따뜻하게 교감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이들이 있으니 지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순천하세요. 목 안 아프세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뿜뿜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민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박람회 개최 기간에는 경관 정원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순천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축제잖아요. 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합니다. 이렇게 일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 함께라서 즐겁고 함께라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화이팅!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첫 번째는 다름 아닌 휴식이죠. 즐거운 오후 2시를 지나 봄밤으로 가는 거리 딱 2km면 충분합니다. 뭘 해도 행복한 뽀글 씨의 여행 브이로그. 지금 경북 안동으로 같이 가요. 평일에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주말에는 봄나들이 명소로, 월영교는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여행 코스인데요. 이곳에서 뽀글 씨의 행복 여행 출발합니다. 좋다. 여러분, 이렇게 강바람 맞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진짜 바람 최고. 월영교는 일명 사랑의 다리, 서로를 애틋하게 아꼈던 조선시대 한 부부의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연인들의 계절인 봄에는 필수 데이트 코스로 인기 만점입니다. 정말 좋네요. 이 월령교를 걷다 보면 월령교 중앙에 있는 이 월령종을 꼭 들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강을 보면서 걷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다시 말해 힐링 그 자체. 월영교를 지나왔다면 당연히 만나게 되는 다음 코스, 낙강 물길 공원인데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나무에도 제 옷에도 그리고 안동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메타세코이아 가로수와 높게 뻗은 적송까지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비밀의 숲으로 알려진 이곳. SNS 사진 명소로 꽤 유명합니다. 여기 좋다. 감독님, 여기서 한 칸 부탁해요. 한 발짝 앞으로 더요. 한 발 더? 네. 여기요? 한 발만 더. 한 발 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짠! 한 번 더. 짠! 화가 모네의 작품을 닮은 비밀의 숲에서 인증샷도 찰칵. 뽀글 씨의 행복 지수는 풀 충전입니다. 여행은 가볍고 즐겁게 월령교 한 곳만 와도요, 강이 있고 숲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 행복 밥상 이제 배채워야죠. 바로 여기입니다. 경북 안동에 왔으니 별미를 즐겨봐야겠죠. 간고등어 구이에 소박하게 반찬 몇 가지만 곁들이면 구첩반상 부럽지 않습니다. 노릇노릇한 안동 간고등어. 오늘은 여러모로 남는 여행입니다. 추억이 남고 그리고 먹는 게 남는 거. 안동 간고등어 잘 먹겠습니다. 고소한 간고등어 한 점, 입으로 직행. 그리고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소확행이 있었으니 소스에 찍으면 확실한 행복이 옵니다. 입맛 살아나는 여행 밥상, 간고등어가 엄지척! 여러분, 걷고 사진 찍고 맛있는 안동 간고등어 정식도 먹고, 이게 다 안동이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동이라서 행복해요. 와, 아니 딱 맞네 간고등어. 해넘이
더위가 시작됐지만 아직 월영교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이 차오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해가 질 때쯤 해서 이 월령교에서는 이곳에 와야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제 뒤에 있는 이건 또 뭐죠? 월령교는 노을이 정말 예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트를 타고 나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월령교 노을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밤이 돼서 저희 보트만의 은은한 빛을 감상하시면서 정말 특별한 보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문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장 애정하는 순간 이 풍경에 마취되겠어요. I love so much. 이 물 안에서 바라보는 이 월령교와 이 주변 풍경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에요. 너무 멋지고 그리고 이 보트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안동 월령교 물 밖에서나 물 안에서나 다 즐겁다. 월영교의 월은 한문으로 달 월자를 씁니다. 달이 뜨는 밤까지 문보트 놓칠 수 없겠죠? 뽀글 씨의 행복여행 마지막 종착지는 한옥 펜션입니다. 근대 골목 감성과 현대 편리함이 공존하는 나만의 공간이라 더 특별하죠. 세상에나 세상에나 안동의 골목길 사이에 있는 한옥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너무나 현대적으로 멋진데요. 한옥의 멋을 최대한 살리고 편의시설과 이용시설을 현대화해서 하룻밤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얼마나 편히 쉬어갈 수 있냐면요. 오직 한 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인생 숙소로 찜하고 싶은 독채 풀빌라입니다. 아, 세상에나 정말 아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한옥의 매력 아닐까요? 그런데 이 한옥 스테이에서 즐길 게 참 많이 있대요. 바로 요거요. 감성 공간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불멍 아니겠습니까? 낭만적인 봄밤은 바로 이런 것. 여기에 여행의 피로를 녹여줄 자쿠지까지 이 순간 뽀글 씨는 또 한 번 행복합니다. 여행 가면 이건 꼭 해야 돼.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 여행. 마지막은요, 바로 이 편안한 자쿠지입니다. 물속에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요. 진짜 편하네요. 여러분, 저는 이 봄을 조금 더 만끽할게요. 안동의 봄은 한옥처럼 아늑하다.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해서 요즘 감성으로 마무리하는 뽀글 씨의 행복한 안동 여행. 오늘은 여기서 끝. 꿈에 영차 봄이다. 여러분, 봄이었어요. 해정이 마음속에도. 봄 너무 좋다. 봄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봄에는 놀러 가야지. 맞아. 놀아야죠. 맞아요. 봄에는 놀아야죠. 발길 닿는 곳마다 따뜻한 봄바람이 반겨주고 눈길 가는 곳마다 예쁜 꽃과 푸른 잎사귀가 반겨주는 계절 봄.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맞아주는 요즘 봄과 반갑게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청주의 상당산성인데요. 여러분 벌써 봄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걸어보려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저랑 함께 걸어보실래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 집 가까운 곳에 산책로나 공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나가보세요. 거짓말처럼 금세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무리 봄에도 몇 마리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맞아요. 햇살도 너무 좋고. 네. 네네네. 산책 자주 하세요? 네, 자주 합니다. 또 봄 됐잖아요. 네네네. 봄 돼서 네, 어떠세요? 너무 상쾌하고 날씨가 오늘 너무 좋잖아요. 네, 꽃샘추인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햇살이 너무 좋아요. 상당산성의 봄은 따뜻하고 상쾌한 공기를 머금고 코끝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우리 혜정 씨 발걸음도 꽤 가벼워 보이는데요. 등산 완료! 여러분 이 청주 상당산성은요 길이 완만해서 산책하기 참 좋았고요. 게다가 소나무 길이 있어서 공기도 상쾌하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등산에서 약간 좀 배고픈데 끝나가서 밥 먹는 거 묘미잖아요.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갈까요? 갈까요? 그렇죠. 오죽하면 산 아래에 있는 식당이 전국 최고 맛집이겠어요. 등산, 아니 산책 후에 먹는 먹을거리 찾아온 이곳은 눈이 먼저 즐겁네요. 여기저기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네다! 우와! 와 이거 옛날에 소시적에 내가 많이 탔던 거지. 설마 혜정 씨가 생각하는 소시적이 춘향이가 고생하다가 이도령을 만난다는 그 전설의 이야기 맞나요? 안녕. 또 미모를 알아보시네. 추억에 잠기는 건 좋지만 실력 발휘 좀 해보죠. 근데 얘 왜 이렇게 안 돼? 나 분명히 잘 탔는데. 혜정 씨. 네. 시쪽에 타셨다면서요 좀. 네, 제가 전생에 춘향이어가지고 진짜 잘 탔는데 이상한데 도련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감독님 빨리 감독님도 좀 이러시면 안 돼요? 도련님! 도련님 시험 보러 갔나 보네요. 자, 그럼 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자고요. 아우 배고파. 뭐 먹지? 메뉴판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그것. 봄엔 딱 저거지. 요거 먹어야겠다. 매년 이맘때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찾는 스테디셀러이자 아는 맛이라서 더 먹고 싶은 그 맛. 오늘 맛보겠는데요. 지금 어떤 메뉴 만들고 계세요? 보리 비빔밥이요. 비빔밥이요? 네. 비빔밥 요즘 많이 나가겠어요.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많이 나가고 있어요. 봄이면 얼굴을 내미는 각종 나물들 다 모아서 한 그릇 맛있게 비벼 먹는 맛.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잖아요.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여기에 세숫대와 비빔밥까지 등장했습니다. 세상 이게 뭐야? 엄청 푸짐해요. 와, 비빔밥 진짜 크다. 아니 근데 사장님 이 전이랑 묵은 뭐예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정도 많으셔라. 잘 먹겠습니다. 그럼 비빔밥부터 먹어볼까? 봄에는 왠지 싱그러운 맛,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생각나잖아요. 나물마다 다른 식감이 보리밥과 어우러져 입안 가득 봄을 느낄 수 있는 비빔밥. 한 입 크게 먹으면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정말 비빔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채를 좋아해서. 근데 이 봄나물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아삭아삭하고 그냥 봄이 그냥 쫙 들어오네요. 아우. 따뜻한 봄 햇살에 나도 모르게 기운 없고 입맛이 없다고요? 에이, 자연의 맛 가득한 비빔밥이면 집 나간 입맛 바로 컴백합니다. 봄나들이 한 끼 식사 성공적으로 끝! 맛있다. 와, 여러분, 저 다 비웠어요. 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비빔밥은요, 야채 가득 들어있어서 살 안 찌니까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봄을 만끽해보세요. 든든하게 밥도 먹었겠다. 날씨까지 좋고 기분 좋다. 배도 부르고 봄 되니까 너곤해지고 너무 쉬고 싶은데 감독님 또 어디 온 거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여기는 앞구르기 하다가 봐도 비닐하우스잖아요. 아니 웬 비닐하우스? 그럼 그렇지. 밥 실컷 먹여놓고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한다 감독님 진짜. 가보면 알아요. 제철 맞은 채소 수확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우선 들어가 보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제가 분명히 밖에서 비닐하우스인 걸로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네요.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비닐하우스 맞아요.
비닐하우스라고요? 네. 아니 뭐 재배하세요 그러면? 뭐 네. 제가 뭐 일해야 돼요 오늘? 아니 그냥 여기 오셔서 네. 그 식물 보면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쉬는 거라면 자신 있죠. 뭐야 이게? 그렇습니다. 이곳은 비닐하우스에 만들어진 식물 카페인데요. 온실 속에 들어온 듯 따뜻하면서도 많은 식물 덕분에 촉촉한 공기가 가득하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곳이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런 컨셉으로 카페를 만드실 생각하신 거예요? 예, 요즘에 사실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열대 식물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주인장이 직접 파파야와 패션 후르츠 나무도 키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신선한 과일 주스도 만날 수 있죠. 이곳이 동남아시아인지 헷갈리시겠지만 충북 청주시가 맞습니다. 사장님 이제 구경도 다 했으니까 말씀하신 좀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쉴게요 저. 저 좋은 데 있으니까 따라오실래요? 아, 또 좋은 데가 있다고요? 더 좋은 곳 어딜까요? 짜잔! 비닐하우스 식물 카페 속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조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식물 보면서 눈호강, 맛있는 과일 음료 먹으면서 입호강, 여기에 조격까지. 아, 천국이 따로 없네요. 와 이렇게 식물 카페에 앉아서 또 조교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힘이 팍팍 납니다. 오늘 봄나들이 코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신나게 한번 즐겨보세요. 안녕! 짧은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떠나는 봄. 봄이 지나기 전에 이 시간을 만끽해 보세요. 든든하게 자연의 맛을 선사하는 비빔밥 한 그릇 뚝딱. 식물 카페에서 정화된 공기 마시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봄나들이 다 같이 약속. 타화강이 휘돌아 나가는 이 밤 들판 가운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독립운동가 이관술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감 선생이 이 마을을 놀라게 한 적이 일본 동경고사에 합격을 했을 때입니다. 일본 동경고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범학교라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동경고사 졸업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자, 최규하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 그다음에 시인 조병아 선생, 이런 정도가 그 동경고사를 나왔습니다.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관술은 동덕여고 교사를 지내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로서 조선공산당의 간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그는 투옥과 도피를 반복했습니다. 이관술 선생이 한 1930년 들어서부터 항일운동을 시작하는데 20대 말에 그때서부터 한 15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되죠. 그동안 2번 감옥에 가서 한 5년 살았고 나머지 또 거의 10년은 계속 수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잡히면 또 감옥 갈 처지였죠. 그래서 해방 후에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방일보에 이렇게 글을 썼을 때 본인이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고, 항상 수배당하고 항상 그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작가 이병준은 소설 남로당에서 울산 출신 친일 고등계 형사 노덕술이 이관술을 3번이나 붙잡아 고문했지만 이관술은 결코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방 후 1945년 말 선고회라는 우익단체가 조선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관술은 12%의 지지도로 5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김일성의 지지도 9%보다 높았습니다. 일제시대 항일운동에 거의 1920, 20년대, 25년 그때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해마다 한 3,000명, 4,000명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관술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수배당에서 수도 없이 신문에 자꾸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알려졌죠.
하지만 그는 1946년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보름 후 후퇴하는 군경에 의해 대전 산내면 골령골에서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반 마을에는 이관술의 유적비가 마치 버려지다시피 서 있습니다. 이 유적비는 원래 인근 선바위 공원에 있었는데 지역 보수단체의 거센 항의로 비석은 철거되어 후손의 땅에 묻혀 있다가 최근 땅이 팔리면서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됐습니다. 비석에는 우리 사회가 겪었던 이데올로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관술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에게 보낸 한글 손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관술의 유족들은 정당한 재판 없이 이관술이 총살을 당한 사실에 대해 지난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5년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우리는 엄마가 진짜 너무 어린 시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시집에 오셨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빨갱이 딸이라고 뭐 구박을 하고 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한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빨리 해드려야 됐다 했는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1947년 개교 당시 땅을 헌납한 분들의 공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여 평의 땅을 헌납한 이관술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1947년이면 그가 옥살이를 할 때였는데 감옥에서조차 그는 조국을 위해 땅을 기부했던 것입니다. 이관술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서의 좌익 활동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의 출발 자체가 처음부터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침략이나 지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가 된 거거든요. 출발은 내셔널리즘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면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하고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독립을 해야 사회주의를 하든 안 하든 뭔 결론이 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독립 이후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던 것이지 즉각적인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무남. 이반 마을에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무남 손우익 선생의 집도 남아 있습니다. 청참 오죽소를 올렸고 그 전에 지금 저 무남 하면 울산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은 그 일제 강점기 때는 가장 어려운 독립운동인 군자금 모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심상 김창숙 선생이 이제 양산에서 군자금을 모금한 후에 그때 울산으로 오다가 언양에서 그 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심상 김창숙 선생을 몰래 이 집에 데려다가 그 모시고 치료를 해준 사람이 무남 선생 집입니다. 대표하는 당시 심산 김창숙 선생이 치료를 받았던 사랑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심산 김창숙을 몰래 치료해주고 숨겨준 일로 손우익 선생은 이 마을 이우락 선생과 함께 1년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가산 이우락 선생 또한 이 마을에서 지역 교육에 힘썼는데 이 건물이 바로 이우락 선생이 후학을 길렀던 지산서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당시 이반 마을을 비롯한 그 이 주위에 학부형들은 새로 세운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이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보내지 않았다까죠. 그래 대신 이제 이 지산서당에 학생들이 엄청 구름처럼 모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산 선생은 제일 중요한 것이 파리장서에 그 서명을 해서 그 군자금 모금에 앞장서는 일을 한 것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을사늑약이 있을
있었을 때는 그 오적을 목을 쳐야 한다는 그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동안 이반 마을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모두 8분, 서운을 받은 분들도 손우익, 이유락 선생을 포함해 4분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반 마을은 곧 택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마을이 사라지면 이 마을에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바랄 수 있는 거는 만일에 개발이 돼가 이제 지금 뭐 상태로서는 뭐 개발하면은 공원화가 조성이 되고 하면은 공원 한쪽 구석에다가 하든지 좀 이래 사람이 뭐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독립운동가 되시는 분들을 조그마한 뭐 표석비라든가 이런 비를 하나씩 이렇게 씌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은요. 이반 마을은 울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의 마을입니다. 이반 마을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정책 당국이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